오늘부터는 3일 동안 이제 적분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슬쩍 조사해 본 바에 따르자면 한번 본 적 있는 사람도 미분 정도까지 많이 봤고 적분 안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할 텐데, 우리가 보통 미적분 그러면 약간 뭔지도 모르면서 거부감이 들잖아요. 근데 니들도 모르게 며칠 동안 한 게 미분이에요. 그리고 뭔지도 모르게 며칠 동안 할 게 적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이 적분도요, 미분처럼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한 이 적분의 목적은 오늘은 안 나올 거고요. 아마 내일 정도 돼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할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적분이라는 게 첫 번째 주제고, 그 다음에 하는 건 정적분이라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제 딴에는 최대한 컴팩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정의부터 일단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지, 부정적분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해요. 미분을 거꾸로 한 거, 그게 부정적분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고요.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미분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떤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fx가 되더래. 미분한 결과가 fx더래. 우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걱정하지 마. 약간 화나신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괜찮아요? 시작부터 미분했더니 fx가 되는 녀석이 있을 거라는 거야. 미분해서 fx가 되는 녀석, 요 녀석을 fx의 부정적분이라 하겠다 라는 겁니다. 뭐 책에 따라서는 무슨 원시함수 이런 용어도 있는데, 그건 뭐 좀 옛날 거니까 됐고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미분해서 fx가 되도록 하는 녀석, 요 녀석을 fx의 부정적분이라 하겠다. 이고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거든요. 요 앞에 있는 건 알파벳 S를 쭉 늘어뜨린 거예요. 위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거고요. 참고로 이따가 정적분 할 건데, 정적분에 가시면 여기랑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쓸 거예요. 조그맣게 첨자로. 그래서 이제 숫자를 쓸 공간이 필요해요. 쭉 길게 늘어뜨려서 쓰는 거고요. 읽을 땐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요. 전혀 상관없게 생겼지만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인테그랄 fx dx, 이게 미분하면 fx가 되는 놈이라는 뜻의 기호예요. 오케이? 새로운 기호니까 약속하는 거잖아요. 뭐 말이 좋아 약속이지, 그냥 외우라는 이야기예요. 이 기호의 의미는 미분하면 fx가 되는 놈이란 뜻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정의에 따르자면 여기 써 있는 거 말 그대로 이거예요. 아이고. 인테그랄 fx dx, 얘를 미분하면 뭐 된다고요? fx가 된다고요. 그냥 미분하면 fx가 되는 녀석을 미분했으니까 fx가 된다고요. 약간 말장난 같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함수 같은 거 배울 때 역함수 배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 줄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냥 미분의 역연산을 부정적분이라고 하거든요. 미분을 거꾸로 한 거, 마치 갔다 오는 것처럼 보이죠. 적분했다가 미분하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인다고요. fx를 부정적분했다가 요 인테그랄 dx가 적분했다는 얘기예요. fx를 적분했다가 미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쵸?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좀 찾아볼 텐데, 참고로 요 뒤에 오는 dx도 당연히 꼭 쓰셔야 돼요. 이것도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dx분의 d가 미분하는 거라 그랬죠. x로 미분할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요 dx는 x로 적분할 거야 라는 뜻으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얘도 의미하는 바가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 빠져버렸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어쨌든 빠졌으니까 그냥 x로 적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공이 x란 뜻이구나, 적분 변수가 x란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실제로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인테그랄
좀 쉬운 걸로 해야 되나? 3x제곱 dx. 도대체 얘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기 히터 좀 꺼줄래요? 빨간 거 누르면 돼. 땡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미분해서 3x제곱이 되는 놈이 누구일까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미분해서 3x제곱이 되는 놈 누가 있니? 뭐 가장 간편하면 x세제곱 이렇게 있죠? 그게 이렇게 생겼다고? x세제곱이라는 녀석은 미분하면 3x제곱이라는 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3x제곱 dx라는 건 x세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x세제곱 더하기 1. 얘를 미분하면 뭐 되죠? 똑같이 3x제곱 이렇게 돼요. 미분해서 3x제곱이 되는 녀석은 x세제곱 더하기 1이라는 놈도 있더라라는 거야. 얘도 미분하면 3x제곱이 되잖아요. 더 안 써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죠? 미분해서 3x제곱이 되는 녀석은 물론 x세제곱이 있겠죠. 2차항도 없고 1차항도 없을 텐데 상수항으로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분하면 상수항이 없어질 거거든. 그죠? x세제곱 더하기 상수 이 녀석은 미분하면 3x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미분해서 3x제곱이 됐대. 원래 누구였는지는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요. 상수항이 얼마인지 몰라서.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보통.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쓰냐면 3x제곱, 인테그랄 3x제곱 dx 미분해서 3x제곱이 되는 녀석은 일단 x세제곱 뒤에 뭔가 상수항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얼마인지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라는 의미로 C 이렇게 씁니다. 이거 대문자로 보통 쓰고요. 이 C의 값을 찾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정확히는 얘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있긴 있었을 거야 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적분해서 생겨난 상수다. 그래서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의미로 그냥 더하기 C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생겨요. 미분하면 상수항이 없어졌을 거기 때문에 도대체 미분하기 전 상태로 되돌리면 상수항으로 누가 있었는지 지금 당장은 찾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요거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부정적분 기호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했다고. 미분해서 fx가 되는 녀석을 미분했더니 fx가 됐어요. 마치 갔다 오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갔다 오면 자기 자신인데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왔다 갈 거란 이야기예요. fx를 미분했다가 적분할 거예요. 분모에 쓰면 안 되고. 그럼 얘도 왔다 가는 거거든요. 아니 갔다 오는 거거든요. 뭐 왔다 가는 건지 갔다 오는 건지 어쨌든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fx가 그대로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랑 좀 달라요. 뒤에 적분상수 c가 생겨야 돼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얘는 요 부정적분 때문에 적분상수가 생기긴 했을 텐데 미분하는 바람에 그 적분상수 다시 날아가요. 숫자였잖아요. 근데 얘는요. fx가 지 나름대로 상수항이 있었을 텐데 뭐 0일 수도 있지만 있었을 텐데 미분하면 상수항 날아가죠. 그 다음에 다시 적분을 했어요. 그럼 그 상수항이 뭐였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적분상수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연산이에요. 서로 역의 관계에 있는 게 맞아요. 미분이랑 부정적분은. 그런데 누구를 먼저 하느냐, 정확히는 누구를 마지막에 하느냐에 따라서 적분상수가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해요? 가 말이 되나? 생기지 않기도 해요. 되죠. 마지막에 미분을 하면 상수는 날아갈 거고 마지막에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는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어쨌든 이 부정적분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적분상수가 생겨난다는 것이고요. 그럼 부정적분한 결과, 즉 3x제곱이라는 녀석을 적분해서 얘가 되는 거야 를 찾는 게 이제 부정적분을 하는 건데 결국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적분법이라는 건 그냥 미분법을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그죠? 참고로 우리 보통 이런 기호를 많이 쓰는데
보통 우리 미분할 때요. fx라는 녀석을 미분하면 편의상 f'x 이렇게 쓰죠. 요 fx를 적분하면 부정적분이란 이야기예요.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렇게 쓰는 것도 귀찮아서 가끔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대문자 fx. 근데 이건 맨날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괜히 어설프게 알까봐 지금 얘기하는 건데 f'x는 거의 99% fx의 도함수로 f'x를 갖다 써요. 그런데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로 대문자 f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지 마음대로 대문자 fx를 새롭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문자 fx가 소문자 fx의 부정적분 이러면 정확히는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되는 녀석이라면 문제에서 그렇게 알려줘요. 야, 대문자 fx는 소문자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야 라고 문제에서 알려준다고. 그렇다면 아 요거 미분해서 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지금 부정적분 중 하나야 라고 표현한 이유는 부정적분이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여러 개 있냐면 적분상수 때문에 그래요. 적분상수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fx의 부정적분은 엄청나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놈 골라서 걔를 대문자 f라고 하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어쨌든 요 녀석의 부정적분 중 하나로 얘를 쓰겠다라는 건 요거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적분법이라는 걸 보려고 미분법 가져와서 미분법이랑 두 개 비교를 할 건데 우리 미분법 할 때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x의 n승이에요. 이거 미분하면 뭐 되냐 였거든요. 얘 미분하면 뭐 되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한 거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지수 내려가고 하나 줄어들고 n 곱하기 xn만 할 수 있어요. 그럼 x의 n승이란 녀석을 부정적분하면 도대체 뭐가 될까? 미분해서 n차 됐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몇 차였을 거냐면 n 더하기 1차였을 거예요. 그래야 미분하면 n차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건 요 상태로 미분하면 앞에 개수로 n 더하기 1이 생겨야 되거든. 근데 지금 개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n 더하기 1이 약분돼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니까 n 더하기 1 분의 1이 앞에 있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미분하면 n 더하기 1이 내려가면서 약분돼서 개수는 1이 되고 지수는 n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적분상수 c가 들러와서 붙겠죠. 미분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제가 대충 막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숫자, 상수 이건 미분하면 뭐 되죠? 숫자 미분하면 0 되는 거였어요? 그럼 숫자를 적분하면요 미분해서 숫자가 됐다는 거야. 미분해서 숫자가 됐대요. 그럼 이건 몇 차였다? 1차였다. 어떻게 생긴? 이렇게 생긴. 그래야 요거 미분하면 k 되죠. 뒤에 이제 적분상수가 이렇게 올 것이고. 이해됐죠? 그냥 숫자만 떨렁 있으면 원래는 kx였을 거라는 거. 이걸 미분하면 k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은 이런 거였어요. fx 더하기 gx. 이거 미분하면 그냥 따로따로 미분하면 되더라. 그죠? 빼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냥 따로따로 미분해서 빼면 되더라 였거든요. 미분할 때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건 그냥 각자 하는 거였다고. 그럼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니까 적분도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거 있으면 그냥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fx 더하기 gx dx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인테그랄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고요. 전 안녕하죠.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뒤로 돌아와.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대문자 f라고 하면 얘는 대문자 fx. 소문자 g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대문자 g라고 하면 gx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여기에 적분상수 c가 이렇게 생겨날 건데 약간 좀 의아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얘 때문에
요 인테그랄에서도 적분상수가 생기고 요 인테그랄에서도 적분상수가 생길 건데 그럼 적분상수가 두 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적분상수는 정확히 말해서 뭐라고 그냥 뭔가 있었을 거야 라는 의미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뭐 C 더하기 C니까 2C야 이렇게 쓰지 않아요. 혹은 뭐 요거랑 요거랑 적분상수 다를 수 있으니까 뭐 C1이고 C2야 그래서 C1 더하기 C2야 이렇게 해도 잘 쓰지 않아요. 값을 찾아야 하는 경우라면 가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분법을 쓸 땐 그렇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얘의 의미는 그냥 뭔가 있었을 거야 라는 의미니까 그냥 하나만 딱 쓰고 넘어가시면 된다고요. 뭐 더하기만 썼습니다만 빼기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 적분상수 그러니까 뭐 빼기로 연결하고 싶으면 빼기로 연결하셔도 되는데 그냥 뭐 있었을 거야 라는 의미니까 그냥 더하기 C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C랑 여기 C랑 빼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라고. 아니야. 그냥 뭔가 있었을 거야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법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있었죠. fx랑 gx랑 곱한 것을 미분하면 곱미분은 뭐가 되더라? 돌아가면서 하나씩 미분하는 거였다. 그죠? 그래서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거든요. 그럼 곱한 걸 적분하면요. 봐요. 곱한 걸 미분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적분해야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복잡하고 긴 녀석이 되는데 이 복잡하고 긴 녀석이 하필이면 피적분함수로 들어있어야 그 인테그랄과 dx 사이에 적분될 녀석이라는 의미로 피적분함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가 하필 인테그랄 dx 사이에 들어있어야 이렇게 예쁜 녀석이 나온다고요. 즉 그럴 일이 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즉 곱하는 형태의 부정적분은 우리가 거의 할 일이 없다. 아주 더 엄밀하게 따지자면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dx라는 건 곱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배웁니다. 미분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건 없어요. 지금 배운 게. 우리가 배운 게 없다고. 심지어 이 뒤로 gx분의 fx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미분은 이거 안 배우잖아요. 안 배운다고 그랬죠. 이건 미적분 가서 배울 거거든요. 더하기가 아니고 x예요. 안 배워요. 나누기로 연결되는 녀석도 안 배워요. 우리가 배운 건 이게 다야. 미분할 때. 그럼 미분해서 fx랑 gx 그러니까 식 두 개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게 없다고요. 미분해서 얘가 되는 녀석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 적분하는 것도 배우지 않아요. 곱적분 이런 거 없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목적분 이런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말을 만들자면 이런 거 없어요. 이거랑 유사한 녀석을 미적분에 가시면 배우는 사람도 있긴 있을 텐데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부정적분 없어요. 뭐 없으면 안 할 거냐 그게 아니고요. 곱하기로 연결된 걸 적분할 수 없으니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전개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적분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뭐 x 더하기 1 2x 빼기 3 dx 이런 거 있으면 이걸 따로따로 적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면 곱적분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전개할 거라고요. 2x제곱 2x 빼기 3x 뭐 이렇게 더러운 숫자 골랐죠? 빼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이거 부정적분하면 뭐다? 연습이나 해볼까요? 이게 지금 전개하면 얘가 되고요. 2x제곱이랑 x랑 3이랑 다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각자 다 따로 적분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적분하면 뭔데? x 3승이 와야 돼요. 그럼 x 3승을 미분했으면 3x제곱이었을 텐데 2x제곱이 됐대. 무슨 얘기야? 앞에 개수가 얘였단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봐요. 제곱이었으니까 3이 돼야 돼. 3이 되려면 여기 앞에서 3을 땡겨 와서 얹어야 되는데 3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3을 꽂아 놓고 억지로 3을 땡겨서 위에다 꽂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x래. 부정적분하면 누가 된다고요? 2분의 1 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빼기 3이야. 얘는 누구겠어요? 빼기 3x가 될 거고
적분상수 C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 놈을 미분하면 얘가 되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피적분함수가 곱하기로 연결되는 녀석이면 전개해서 푸시면 되지. 우린 곱적분 안 배웠는데요. 이러고 손 놓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방법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요게 기본인데 여기에다가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책에도 없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책에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추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는 요 밑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칠판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쓸게요. 여기 계속해서 미분, 여기 적분할 텐데 미분법 할 때 이런 거 했거든요. fx의 n승 이거 미분하면 뭐 된다? n 곱하기 fx의 n-1승 곱하기 f'x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얘를 마치 대문자 x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x의 n승이라고 보면 n 곱하기 fx의 n-1승 될 건데 얘가 그냥 x가 아니라 fx니까 요거 미분한 걸 밖에 한 번 더 곱한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생긴 녀석을 적분해야 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적분할 때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데 요 녀석 중에요. 요렇게 합성함수 혹은 거듭제곱 되어 있는 미분 중에 약간 특별하게 이렇게 1차식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을 미분해보면 얘는 n 곱하기 ax 더하기 b의 n-1승 곱하기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안에 거 미분하면 a거든요. 그럼 우변 쳐다보면 엄청 복잡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n이랑 a는 그냥 숫자예요. 여기 들어있는 ax 더하기 b의 n-1승 마치 1차식의 거듭제곱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럼 요 녀석을 적분하면 얘가 되더라 라는 거거든요. 요 녀석을 적분하겠다는 건 이런 의미인데 ax 더하기 b의 n승 이걸 적분하면 도대체 뭐가 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약간 스위치가 돼야 돼요 이제. 자, 얘도 지금 보면 n하고 a는 말한 것처럼 그냥 일종의 실수배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좌변으로 그냥 넘겨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ax 더하기 b의 n-1승이라는 녀석을 적분하면 ax 더하기 b의 n승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ax 더하기 b의 n승을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n 더하기 1분의 1에 ax 더하기 b의 n 더하기 1승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자, 보자마자 이해는 안 되죠? 당연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오른쪽에 있는 걸 미분하면 얘가 되면 돼요. 그럼 내가 적분을 제대로 한 거거든요. 우변에 있는 거 보자고요. ax 더하기 b의 n 더하기 1승이에요. 미분하면 요 n 더하기 앞으로 내려가겠죠? n 더하기 약분 되겠죠? 그리고 ax 더하기 b의 n승으로 바뀌죠? 그 다음 안에 거 미분한 a를 한 번 더 곱하죠. 곱하면 요 a분의 1이랑 퉁쳐서 또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만 남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긴 올 텐데 이건 뭐 적분하는 거니까 생기는 거라서 그렇다 치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합성함수 미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1차식이 아니면 즉 fx가 이렇게 1차식이 아니면 맨 마지막에 f'x를 곱할 때 여기에 x가 살아있거든요. 지금 얘는 요 ax 더하기 b가 1차식이기 때문에 이거 미분해봤자 어차피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좌변으로 넘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얘가 2차가 돼버리면 f가 2차면 요거는 미분하면 1차잖아요. 얘를 내 마음대로 넘길 수 없다고요. x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 정말 대놓고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바로 적분하려면 1차식의 거듭제곱이어야 바로 적분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맨 처음에 우리 적분할 때 했던 이거요. 얘도 차수가 높아진다고 보고 이 앞에 n 더하기 1분의 1이 오는 건 그냥 개수 맞춰주려고 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n 더하기 1분의 1이나 a분의 1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개수 맞춰주려고 오는 거예요. 이런 숫자들이 얼마든지 곱할 수 있으니까. x가 아니라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1차항의 거듭제곱은 바로 적분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 혹시 1차식의 거듭제곱이 아니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전개하셔야죠. 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세제곱? 어이씨, 안 나오겠죠. 복잡하잖아요.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런 애들 나오죠. 나오면 그냥 전개해서 푼다고요. 뭐 2x 더하기 3의 세제곱 이런 애들, 2x 더하기 3의 10제곱 이런 애들은 나와요. 1차항의 거듭제곱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책에 저런 예제들이 나와 있어서 설명을 좀 한 거고요. 책 보러 가죠. 그래서 이 부정적분이라는 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다라는 것이 정의였고, 그래서 미분하면 무엇이 될지를 예상해 보면 되는데, 미분을 막 시작하신 분은 아직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된 걸 다시 거꾸로 하라고 하면 저한테는 못하겠지만 여기 나오겠죠. 근데 뭐 해야지 어떻게 해요. 책 보고 갑시다. 부정적분이랑 미분은 서로 역연산의 관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적분과 미분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물론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적분 상수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미분과 적분 순서에 따라서 적분 상수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요. 요 녀석은요, 부정적분을 하고 나면 항상 적분 상수가 튀어나온대요.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보통 쓰는데, 요 대문자 F는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누구라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상수항 빼고 나머지만 확정시켜 놓고 나머지 상수항에 뭐가 올지 몰라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쓴 거고요. 요거 이상하죠? 대문자 F 프라임이어야 돼요. 여러분 책에도 그런가요? 책은 제대로 나왔나요? 책도 이상하게 나왔죠. 여기 대문자 F에 프라임이 붙어 있어야죠. 대문자 F를 미분한 게 소문자 FX야. 그런 의미니까. 그죠? 지금 봤네요. 이거 하세요. 표시해. 대문자 F랑 소문자 F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대문자 F를 미분한 게 소문자 F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부정적분의 정의잖아요. 이게 앞으로 문제 풀면서 일종의 푸는 팁인데, 문제에 부정적분이 보이거나 혹은 대문자 fx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일단 미분할 생각을 해야 돼요. 얘는 이 상태로 두고 풀지 않아요. 적분법이라는 걸 알려드렸지만 저거는 뭐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이런 거 아니면 볼 일이 없고요. 혹은 뭐 F'으로 F 구하세요 이런 것도 적분이잖아요. 그죠? F를 미분하면 F'이니까 F'을 적분하면 F가 되거든요. 그래서 F'으로 F를 찾으세요 이럴 때 필요하긴 한데, F가 나와 있고 대문자 F를 구하세요? 이거 그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는 다음에야 문제에 껴 있어도 얘는 그대로 두고 푸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의 자체가 미분하면 fx가 되는 놈이란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미분해서 풀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혹시 이런 애들 보이시면 미분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얘기고요. 밑에 보시면 뭐 fx가 누구인지를 구하세요 라는 말인데, 이거는 미분해서 fx가 되는 놈이 얘더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 된다고? 그냥 fx 된다고요. 그게 이 기호의 정의니까. 결국 우변 미분하라는 이야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좌변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선생님 곱하기인데요. 상관없지. 이걸 적분한 게 누구인지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존재하긴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 못하는 것일 뿐. 좌변 미분하면 그래서 뭐 되는 거라고? 그냥 x 더하기 2 fx 되는 거라고요. 피적분함수 안에 들어있는 거, 피적분함수 그 자체가 그대로 나온다고요. 우변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6x 되겠죠. x 더하기 2로 나누기 하시면 fx가 찾아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다음 위에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부정적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칠판에 미분법이랑 비교하면서 다 이야기했어요. 뭐 상수항 적분하면 1차식 된다. 미분할 때는 상수항 적분하면 날아가는 건데 얘는 1차식 되는 거였고요. 얘는 n차 적분하면 n 더하 1차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개수도 당연히 보셔야 돼요. 앞에서 뜯어서 n 더하기 1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없는 거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분모에 n 더하기 1이 생겼다 보시면 되고, 1차식의 거듭제곱이에요. 이거 그냥 fx 아니고 하필 딱 1차식인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1차식의 거듭제곱을 적분하면 맨 뒤에 a분의 1이 붙는데, 이건 이제 개수 맞춰주려고. 왜냐면 우변 미분하면 요거 n승 되지만 요 안에 걸 미분한 걸 한 번 더 곱할 거거든요. 그죠? 그 숫자 없애야 되기 때문에 a분의 1이 하나 더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상수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실수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kfx 적분하세요인데 요 k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k 곱하기 인테그랄 fx dx래요. 이거는 미분할 때도 했던 거잖아요. 그죠? 실수배는 실수배하고 미분 하나, 미분하고 실수배 하나 똑같으니까 실수배해서 적분 하나, 적분하고 실수배 하나 똑같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더하기나 빼기는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 뒤에 안 써있지만 곱하기나 나누기는 못한다입니다. 안 한다고요? 밑에 내려가서 뭐 이런 애들 그냥 바로 보이죠? 미분에서 1 되는 놈 찾으래. 누구야? x 더하기 c.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래요. 뭐겠어요? 그냥 c. 요거는 x 써있네. 인테그랄 x dx예요. 미분하면 x 되는 거 찾으래. 뭐야?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 갑자기 얼어붙었죠? 2x 더하기 1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세제곱이니까 4제곱 돼야 되거든요. 4분의 1에 2x 더하기 1의 4제곱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거 미분한다 치면 2를 또 곱했을 거니까 2분의 1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적분상수가 이렇게 오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와, 왜 나온 거야 이런 거? 예? 6x제곱 dx래요.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6에서 3 뜯어서 가져갈 거예요. 2x 세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하세요. 밑에 건 185번 보시면 얘 어때요? 피적분함수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뭐 하라고? 전개하라고요. 그죠? 이건 따로따로 계산 못해요. 곱하는 건 전개하는 겁니다. 이거 전개하면 뭐 되는 줄 알고 있어? 1학년 때 배웁니다. 인수분해 공식 중에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면 뭐 전개해 이렇게 쭉쭉쭉 다 해야지 뭐. 힌트는 뭐냐면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x제곱 더하기 1에서 x를 더한 거고 x제곱 더하기 1에서 x를 뺀 거예요. 합차처럼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전개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전개해서 적분하시면 되고, 얘는요 나누기로 연결된 거야. 약분하란 이야기겠지. 그죠? 이 상태로는 전개 못하고요. 마지막에 나온 건 뭐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말했지만 빼기로 연결된 건 미리 빼서 적분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좀 편하겠죠. 왜냐면 여기도 x제곱이 있고 여기도 x제곱이 있잖아요. 빼면 없어질 거잖아. 그죠? 여기 상수항 4예요. 여기 상수항도 4예요. 빼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럼 여기 4x 남았죠? 마이너스 4x 남았죠? 그 둘 빼라고 했으니까 8x만 남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빼시면 좀 편하게 산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185번에 나와 있고요. 요거는 아까 부정적분의 정의 이야기하면서 했던 겁니다. 1번부터 보시면 첫 번째 거요. 정의 보시면 이 얘기죠. fx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세요입니다. 순서상으로 보자면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세요인데, 이 기호가 원래 의미하는 게 뭐였다고? 미분하면 fx가 되는 놈을 미분한 거니까 fx가 돼야죠. 그죠? 그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대신에 얘는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의 관계에 있다고 해서 헷갈리라고 내는 거지. 그죠? 순서 바꿔서 미분 먼저 하고 적분한 건데 마지막에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죠? 상수항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시면 뭐 예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로그라고 써 있어서 약간 멀미 날 것 같지만 시간 안 쓰셔도 되고요. 진수부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잠깐만, 로그는 정규 수업 때 다 했죠? 그죠? 네, 그래요. 진수만 먼저 보시면 x제곱을 부정적분했다가 미분하래요. 그럼 얘는 뭐라고? x제곱이야, x제곱 더하기 c야. x제곱이죠. 마지막에 미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항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진수 자체가 그냥 x제곱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로그 x의 x제곱이래. 얼마란 이야기냐면 2란 이야기겠네요. 대신 로그니까 진수 조건, 밑조건 이런 것들을 생각은 좀 하셔야 돼요. 그죠? x가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됩니다. 어쨌든 좌변은 2고요.
우변 넘어와 보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래요. 얘가 2란 얘기니까. x 찾아보면 1이랑 2랑 두 개 나올 텐데 1은 버린다고요. 미세 x가 들어있어서. 두 번째 건. 요거 풀고 가야겠다. 얼굴 좀 열어줘. 186번에 그래서 2번은 같이 좀 풀어보자면 요거는 자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fx가 저렇게 생겼다고 했고요. gx를 새롭게 정의하기를 f를 미분했다가 적분하래요. 그럼 그냥 f 그대로 나올 건데 달라진 건 뭐냐면 끝에 상수항이 하나 생겼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갔다 오는 거긴 한데 적분을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생겼을 거다라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gx라는 녀석은 누가 될 거냐면 x의 99승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 거기에 얘가 들러붙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이 더하기 1은 안 쓰셔도 돼요. 그죠? 왜냐면 그냥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보면 이걸 미분했거든요. 1이 날아갔어요 이미. 1이 날아갔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해서 상수항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fx에 c를 더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쓰긴 썼지만 사실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냥 여기서 알아서 조절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상수항을 여기서 찾은 c랑 여기서 찾은 c랑 뭐 값이 1 정도 차이 나겠지. 그거 외에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얘가 상수항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어쨌든 gx가 이렇게 생겼고 근데 지금 뭐래? g0이 2010이래요. 왜 나온 거겠어요? 적분 상수가 얼마인지 확정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고정시키라는 이야기죠. 0을 대입해보면 0, 0 날아가고요. 얘가 누구다? 2010이다 라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x의 99승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010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어차피 위에 걸로 계산했으면 c가 2009였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어차피 얘랑 똑같은 거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gx가 얘란 이야기고 거기에 1을 대입하세요니까 2014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분상수를 찾으라는 문제도 당연히 나오긴 나옵니다. 가끔. 밑에 보시면 뭐 성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는 뭐 하나하나 다 제가 살펴보기는 해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 이 부정적분을 언제 써먹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다. 인데 그냥 하나하나씩 다 보자고요. 물론 제가 풀어드리지만 머리는 쓰세요. 0,4를 지나는 곡선이 있대요.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래요.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보면 fx가 0,4를 지나는 곡선이래. 그럼 하나 나온 건 이거죠. f0이 4란 이야기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위에 있는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래요. 접선의 기울기가 얘래요.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왔어? 무슨 얘기인지? 있죠? fx 구하래요. 뭐 하라는 이야기겠어요? 미분한 게 얘니까 이거 다시 적분하고 요거로 적분상수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fx란 녀석을 찾으려면 이거부터 찾으셔야 할 텐데 계산을 좀 해보면 얘는요 3x제곱이니까 3 뜯어서 그냥 바로 올라가면 되네요. 그죠? 요렇게 생겼고 요건 x제곱이 되어야 할 녀석이니까 6에서 2 뜯어가지고 위로 얹으면 되죠. 마이너스 3 x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6x 그리고 적분상수 올 거예요. 지금 얘가 fx일 텐데 이 적분상수를 찾기 위한 힌트로 f0이 4더라 라고 알려준 거죠. 0 대입하면 4 나온대요. 적분상수가 4예요. 그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fx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주 손쉬운 예제 문제인 거지. 그죠? 부정적분 할 줄 아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마치 fx 주고 f'x 구하라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의 문제라고요. 처음이면 약간 좀 거북할 수 있지만. (189번도요) 문제 지금 보세요. f'x가 나왔어요. fx의 극소값 찾으래요. 그럼 fx가 누군지를 찾으셔야 할 텐데 f'x랑 극대값이 나왔거든요. fx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자고.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을 찾으러 가는 과정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 fx가 있고 이걸 미분해서 f'을 찾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죠. 그래서 0이 되는 거 두 개 찾아가지고 하나가 극대, 하나가 극소 이렇게 하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극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극소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f'x 찾아서 0이다 방정식 쓰시고 근을 두 개 찾아서 앞에 게 극대, 뒤에 게 극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극대값이 5다 이렇게 찾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 과정 중에 비어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fx밖에 없어요. 이거 찾을 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보자고. fx 얘 부정적분 하면 fx 되겠죠? 바로 하자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텐데 이걸 미분해서 얘 만들고 이거는 0이다 방정식 풀어서 극점 x좌표 찾고 방정식 풀어보시면 x가 1하고 3에서 f'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었어요. 그런데 극대 값이 5래요. 여기가 5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의 의미는 뭐다? f1이 5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 적분상수 찾는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 뭐 하래요? 적분상수까지 찾으시면 fx가 완성됐죠? 그 상태에서 찾으라고 한 건 뭐다? f3의 값이 얼마이니? 이거 찾으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랑 다른 건 뭐냐면 위에서는 그냥 0,4를 지난다 라면서 그냥 임의의 점 하나를 던져준 거고요. 여기서는 극점의 좌표를 하나 준 거지. 야, 극대값이 5야 라고 했는데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1, 3이니까 결국 1,5라는 점을 지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약간 차이 난 것이고 푸는 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190번도요) 지금 풀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녀석이에요. 보시면 fx의 도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위에 있는 건 식이 나와 있었고 이번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f'이 x축이랑 만나는 점 이렇게 두 개거든요. 마이너스 1이랑 1이라고. 그러면서 극대값, 극소값 두 개가 나왔어요. 지난 점이 두 개 나왔거든요. 도대체 왜 두 개가 나왔을까? 위에서 눈치채 보면 하나는 아마 적분상수 찾으라고 나온 거겠죠? 나머지 또 하나는 뭐겠어요? 최고차항의 개수 찾으라고 나온 거겠죠. 그럼 이거 몇 차, 이 차인 건 알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이 근이라는 건 알겠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보가 두 개가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하나 풀어보면 이런 건데 더 안 올라가네. 마이너스 1과 1에서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뭔진 모르겠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걸 적분한 게 fx일 텐데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뭐 이 상태로는 어차피 적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개할 거라고요. ax제곱 마이너스 a. 이 상태에서 fx를 찾아보면 즉 이걸 부정적분 해보면 얘 뭐 온다?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뒤에 얘가 오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fx인데 보면 이 그림 가지고 f를 찾아보면 증가, 감소, 증가. 지금 뭐 얘기한 건지 되죠? f'의 부호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일 땐 양수, 요 사이에선 음수, 이거 뒤엔 양수, 증가, 감소, 증가. 동글동글 그리시면
증가, 감소, 증가. 그런데 극대값이 3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죠? 그럼 이 얘기하는 거네. F-1이 3이고 F1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A와 C를 찾으시면 3,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 결국 F'이 주어져 있고 적당한 함수값을 이용해서 fx 찾으세요.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 페이지가 비슷한 거네요. (191번) 보시면 함수 fx와 그 부정적분 대문자 fx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대문자 f는 뭐라고요? 함수 소문자 f의 부정적분으로 대문자 f를 이야기했거든요. 뭐 하라고요? 보자마자 미분할 생각을 하시라고요. 누군가의 부정적분이 문제에 있으면 얘는 이 상태로 두고 풀지 않아요. 다 미분해서 푸는 거라고요. 미분하면 fx가 되는 녀석이란 소리니까 미분을 해서 fx로 만들어가지고 푼다고요. 대문자인 상태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양변, 요식, 양변 미분하시면 좌변은 대문자 f를 미분할 거니까 소문자 fx가 될 거고요. 미분하는 거예요. 소문자 f가 될 거고 얘는요. xfx예요. x랑 fx랑 곱하기로 연결된 겁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미분하는 거겠죠?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건 그대로 와요. f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와요. 뒤에 거 미분 f'x. 괜찮죠? 지금 고작 요만큼 미분한 거예요. x, fx 미분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 된다고요. 그 뒤로 계속 미분 진행을 해보면 요 녀석이 마이너스 6x제곱, 요 녀석은 마이너스 2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해놓고 나서 보면 fx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2x를 좌변으로 넘기면 f'x가 6x제곱 더하기 2x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뭐 x로 나눈다 치면 f'x는 6x 더하기 2예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f'x가 6x 더하기 2래요. 이거 가지고 f1을 구하랬거든. 그럼 fx를 구해야겠죠? 그 다음 1을 대입할 거니까 fx를 구하러 가자고요. 됐죠? 얘는 뭘로 찾는다? 으로 찾는다. 0 대입하면 0이래요. 이거더라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시면 f1의 함수값이 나오더라 라는 말입니다. 다음 문제는 요거는 제가 놔둘까 지울까 엄청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시그마 때문에 요 기호를 그 수학원 뒤에 가서 수열 단원에 가시면 배우거든요. 수열의 중간쯤 가시면 수열의 학이라는 단원에서 요 기호를 배워요. 아직 안 배운 사람 있죠? 거기. 그래서 요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거기 가서 하시면 되니까 그건 됐고요. 하려는 이 문제를 남겨둔 이유는 요거 때문에 남겨둔 거예요. 요건 나중에 한다 치고 이것 때문에. 이거 뭐죠? 뭔가 마음의 소리는 들리고 있어. 그럼 다시 우리 했던 식으로 분모 0 되고 분자 0 되니까 0분의 0이긴 한데 이건 함수 극한으로 풀라고 나온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들어가서 미분 계수 뭐 이쪽에서 했던 거라고. 그죠? 근데 이건 미분 계수가 아니었어요.
아직은 미분계수가 아니라고. 왜 아니다? 그죠? 그것도 맞고요. 그 전에 일단 평균 변화율이 아니에요. 그죠? 리미트를 떼고 봐도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고. 평균 변화율이 아닌 이유는 분모의 x 변화량, 분자의 y 변화량. 그런데 y 변화량을 보면 f 머시기에서 f 머시기를 뺐어요. 그러면 이 x좌표에 해당하는 차이가 분모에 있어야 돼. 말은 어렵겠지만 2 더하기 2h에서 2-2h를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그죠? 즉 분모에 누가 있었어야 되냐면 4가 있었어야 된다고요. 아, 이거 좁은데 여기다 쓰고 있어. 올라갑시다. 이거 다시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둘을 뺀 게 분모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4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뒤에다 곱하기 4를 해야 원래식이랑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를 떼서 보면 이제는 평균 변화율이 되긴 했는데 여기에 극한을 붙이면 미분계수 아니다. 아닌 이유는 아까 말한 거, 그죠? 고정되어 있는 점이 없으니까. 둘 다 움직이는 점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가 요 하나에 접근해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얘는 2가 있긴 있는데 그 점 좌우로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두 점이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둘 다 움직이고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미분계수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얘가 하필이면 다항함수여서 비록 미분계수는 아니지만 미분계수와 같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4f'2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이거와 같은 값을 가져요. 엄밀히 따지면 4f'2가 아니야. 그 정의는 아니지만 이거와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얘와 같은 값이 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과정은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f2를 뺐다 더하는 건데,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얘가 이거와 같은 값을 갖는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서 요 문제는 안 버렸고요. 그리고 요 시그마라는 기호, 아직 안 배운 사람은 지금 하는 얘기가 그냥 알아본데, 혹시 배운 사람은 이야기하려고요. 인테그랄이야. 시그마는 원래 뭐 하는 거였냐면 더하는 거였어요. 그죠? n에다 1부터 10까지 넣어서 싹 더하는 거거든요. 그럼 순서대로 보자면 여 n에다가 1에서 10까지 넣은 걸 다 더한 다음에 적분하세요예요. 다 더한 다음에 적분하세요인데, 더하는 거랑 적분은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고요. 더해서 적분하나 적분해서 더해나 똑같잖아요. 그게 꼭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시그마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더해서 적분하세요인데 적분하고 나서 다 더해도 상관없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요걸 아직 안 해가지고요. 더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요거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하는 거 빼는 거는 적분하는 거 혹은 미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순서는 여러분 편한 대로 바꾸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오니까 이상해졌네. 다음은 193번이고요. fx가 연속이라고 했는데 f'x가 주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하나의 식이 아니라 구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한 점이죠. 근데 이건 별로 어려울 게 아니라 그냥 요 구간에서는 얘가 f'이니까 이걸 부정적분 하시면 요 구간에서 fx고요. 요걸 부정적분 하시면 요 구간에서 fx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거 다 썼죠? 이제 올라갈게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그냥 바로 fx를 찾아보면 이거 적분하면 뭐 된다고? x세제곱 된다고요. 물론 뒤에 적분상수 올 거예요. 범위는 똑같이 1 이하인 거고. 밑에 것도 적분하면 뭐 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x 그리고 적분상수 올 거예요.
범위는 똑같이 1 초과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렇게 써두면 이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아 이거 왠지 같은 숫자 올 것 같은 그런 막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랑 뭐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아마 다르겠지 라는 의미로 그냥 아래 첨자로 서로 다른 적분상수야 정도를 표시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그래서 1 이하일 땐 이렇게 생겼고 1 초과일 땐 이렇게 생겼다 인데 이 상태에서 또 함수값이 하나 주어져 있죠. F0이 2다 이렇게. 그럼 얘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C1을 찾을 수 있죠. 0은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여기다 대입할 거거든요. F0이 2래요. 0을 대입하면 2가 나온대요. C1이 얼마란 이야기냐면 2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2예요. x가 1 이하일 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2예요. x가 1보다 클 때. 그럼 c2는 어떻게 찾을 건데? 적어가지고 1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식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1에서 연속이래요. 연속의 조건 뭐였냐면 함수값 존재, 극하값 존재, 그 둘이 같다. 물론 실제로 계산할 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요거 세 개가 같다. 그죠? 지금 이 식에서는요. 좌극한이랑 함수값은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같을 거고 우극한은 여기다 넣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1 넣은 거나 여기다가 1 넣은 거나 둘이 같더라. 여기다 위에다 1 넣는 건 좌극한이랑 함수값이니까 그건 3이고요. 밑에다 1 넣는 건 우극한이에요. 2 더하기 C2네요. C2의 값이 1이구나 이렇게 찾아지네요. 그죠? 즉 x세제곱 더하기 2 x가 1 이하일 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가 1 초과일 때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F2입니다. 대입해 보시면 나올 거고 부정적분에 들어있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 다음 건 근데 이건 얘기했죠. 미분계수 할 때 했나요? 도함수 할 때 했었구나. 도함수의 정의 이야기하면서 요거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똑같은 문제를. 그때 숫자도 거의 같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뭐 다름 어쩔 수 없고요.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fx가 이렇게 생긴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데 f'0이 1이라고 나와 있대요. 그러면서 f2를 물어봤거든요. 우리 미분계수 할 때 보면 그때는 뭘 물어봤냐면 f'2가 얼마니 이걸 물어봤었어요. 그죠? 미분계수 할 때는. 또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f'x가 무엇이니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시 이걸 구했다면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얘도 구할 수 있죠? 부정적분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구하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함수값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본 건 F2예요. 부정적분 단원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F'X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도 약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완전 이상한 말이에요, 얘로. 어쨌든 그래서 차근차근 풀어보면 F'X부터 구한다고요? 근데 이건 미분법으로 구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즉 편하게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불편한 방법으로 구한다고요. h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나누기 h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요 x 더하기 h에 y 자리에 h 넣어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x 더하기 h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fh 더하기 3xh 여기까지가 fx 더하기 h고 그 뒤에 빼기 fx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누기 h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면 fx 둘은 없어지고 h가 0으로 갈 때 fh 그냥 쓸까요? 3xh 이렇게 생겼는데 h가 0으로 간대요. 분모는 0이 되죠. 분자도 보면 f0 더하기 0이거든요.
근데 이 f0의 값이 얼마인가 하고 살펴보면 여기 x, y에다 다 0을 넣는 거야. 그럼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이에요. 뭐 0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f0이 2f0이에요. 그러니까 f0이 0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 그러니까 0분의 0 이렇게 되는데 요건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서 이렇게 따로 하나 쓰고 요렇게 따로 하나 쓸 거예요.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fh 나누기 h 더하기 h 약분돼서 얘는 3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요 상태에서 얘는 우리 지금 f'x 찾는 중이었어요. x랑 상관없는 녀석이에요. 정해져 있는 숫자다 그런 이야기고 이 숫자를 찾기 위한 힌트가 누구냐면 f'0은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정은 이러한데 그냥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한 줄만 더 쓸게요. 이거 뭐 필기하시는 분은 안 쓰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f'x라는 건 간단하게 써보면 fh 나누기 h 더하기 3x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요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f'0이 되겠죠? 우변에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고 더하기 3 곱하기 0이니까 0이에요. 이것의 값이 얼마라고 나온 거냐면 1이라고 나온 거예요. f'0 1이라고 했으니까. 즉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것의 값 자체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1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뭐냐면 f'x라는 녀석은 1 더하기 3x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f'x가 찾아지고 찾은 f'x 가지고 fx 찾으러 가면 되죠. 부정적분 해보면 뭐 얘부터 쓸까요? 3x였으니까 누가 올 거냐면 2분의 3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이렇게 올 텐데 이 적분상수를 찾으려면 함수값이 하나 필요했거든요. 우리 아까 찾았죠. 0 다 대입해서 f0이 0이었어요. f0이 0이다 가지고 적분상수 찾아보시면 적분상수도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fx다 라는 말이고 구하라고 한 건 f2니까 이제 2 대입해서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맨날 똑같아요. 정말 한치의 틀림도 없이 맨날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냥 구구단 외울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오래전에 기억 안 나겠지만 노래처럼 외웠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 쓰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맨날 똑같거든요. 뭐 숫자만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그리고 제가 이거 미분할 때 미분계수 도함수에서 슬쩍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것의 값,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요것의 값이 일정하고 즉 상수이고 왜냐하면 x에 관한 식인데 x랑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0을 대입해서 f'0 가지고 찾았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원래 f'0이랑 똑같은 거였어요. 이 기호 자체가 f'0이랑 같은 거였다고요. 왜냐하면 h가 0으로 갈 때 원래 분모의 h랑 분자의 fh만 있었지만 여기다 그냥 내 마음대로 0 대입할 거예요. 어차피 0은 0이니까요. 그리고 찾은 것처럼 f0이 0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얘도 집어 넣을 거라고요. f0은 0이니까. 써놓고 나서 보면 뭐라고 0,f0 h,fh 평균 변화율 h가 0으로 가요. 고정되어 있는 0,f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f'0이더라. 즉 1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f'x가 1 더하기 3x예요.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번 똑같은 거 하는 거니까 한두 번 정도만 정신 차려서 제대로 풀어보시면 뭐 그 이후로는 나오면 오히려 고맙죠. 그리고 아마 너무 쉬워서 서술형도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쉬워서. 맨날 이렇게 불편하게 풀어야 함에도 맨날 똑같이 푸니까 선생님들도 서술형 얘기가 좀 미안하겠지 뭐. 물론 원래는 이거 말고 낼 게 많아서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풀었는데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하나만 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지워도 되죠 이제.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 맨 앞에 첫 번째 문제부터 볼 거예요. 대부분 결국 뭐였냐면 f'x가 나와 있고 그걸로 fx를 찾으세요 였는데 들어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얘도요. f'x 나와 있고 점 하나 주고 fx 찾으세요 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f'x 나와 있고 점 하나 주고 fx 찾으세요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고 얘도 그래요. 물론 최고차의 개수가 비어있긴 하지만 f'x 주고 점 하나 주고 fx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점 하나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식으로 풀다 보면 결국 적분상수를 찾으라고 점을 주는 거였어요. 그죠? 뭐 여기서 말하는 극대값 혹은 위에서 말하던 0,4라는 점을 주는 이유는 대입해가지고 적분상수 C가 얼마인지 찾으세요 라는 말인데 이걸 그래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미분할 때 그래프 개형했던 거랑 섞어서 하는 겁니다. 3차 곡선이 있다고 봐요. 얘를 y는 fx라고 볼 거고요. 이걸 가지고 f'x를 찾으러 갈 거야. 이걸로 도함수를 찾으러 간다고요.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해보면 여기가 극대, 여기를 극소라고 했을 때 극대 기준으로 증가하다 감소했고요. 감소하다 증가했으니까 f' x축 P로 하고요. 증가, 감소, 증가예요. 그래서 생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얘가 y는 f'x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 한 건 뭐냐면 이 f'x를 가지고 다시 fx를 찾으세요거든요. 그래서 이거 없다고 치고 이거 잠깐 눈에서 지우세요. 없다고 치고 f'x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fx를 찾으러 가보면 이것도 사실 그래프 개형할 때 다 했던 거지만 0되는 점이야, 0되는 점이야,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 동글동글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텐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 즉 fx로 f'을 찾은 거랑 f'으로 f를 찾은 거랑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했냐면 x축이 있느냐 없느냐 였다고요. fx로 f'을 찾으려면 x축이 꼭 있어야 돼요. 이 x축의 위치에 따라서 f'의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fx 그래프 개형이 달라진다고요. 말했지만 x축이 여기 있었으면 극점이 없잖아요. fx는. 여기까지 오면 극점이 없는 녀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구겨져 있는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x축이랑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얘를 찾으세요 그러면 x축은 없어요. 구겨져 있는 정도만 나온다는 거야. 그럼 다시 오늘 배운 내용으로 보자면 얘를 부정적분해서 fx를 찾을 건데 부정적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적분상수라는 것이 생긴다고요? 그 적분상수가 의미하는 건 미분에서 날아갔기 때문에 상수항으로 뭐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얘가 x축보다 얼마나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죠? 얘가 x축보다 얼마나 위에 있는지 얼마나 아래에 있는지 이것만 쳐다보고는 알 수 없다고. 왜? 얘는 증가감소만 알려주는 녀석이지 함수값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녀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처럼 점을 하나 주는 거야. 0,1을 지나 라고 하면 이거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0,1이란 점에서 딱 잡힌다고요. x축이 어디인지 몰라서 얘가 구겨져 있는 건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적분상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움직이다가 0,1이라는 점을 만나는 순간 딱 멈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x축의 위치가 0,1이라는 점 때문에 확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x축이 이렇게 그거죠? 라고 확정이 되는 거지. 함수값이 하나 주어진다는 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x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고요. 식 입장에서 보자면 적분상수를 알려주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잖아요. fx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미분하면 얘 되는데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거 미분해도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를 적분한 게 흰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른다고. 그 중에 야 0,1을 지나는 녀석이라고 알려준 거라는 거야. 누구인지 확정 딱 시켜주는 거라고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의 예제, 부정적분의 예제고요. 뒤에 보시면 확인 연습 문제 있는데 많죠. 3페이지밖에 안 되는구나. 12개밖에 안 되네요. 11개. 잠깐 쉬었다가
요 확인 연습 문제까지 푸시고요. 부정적분이 되어야 그 뒤로 정적분을 할 수 있거든요. 얘가 안 되면 뒤에 거 맞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부정적분 연습을 좀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요 앞에까지 잠깐 쉬었다가 요 앞에까지 공부하시고 조금 있다가 정적분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뭐 예고를 하나 하자면 이거 산수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정적분. 오늘 하는 정적분.